11.6이 일어났죠. 그 이후 82년에 박근혜 현 대통령은 유경재단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최태민도 이때 유경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1차 유경재단 사태가 벌어지는데 직원 140여 명이 구조 조종되고 최 씨 일가가 운영에 개입해 전횡을 휘두른 의혹이 불거집니다. 다음 90년에 근영 지만 남매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면서 제발 우리 박근혜 언니를 박근혜 이 당시 이사장이죠. 최태민에게서 구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박근영 이사장으로 그 후 교체되고 최 씨 일가는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신문 나무를 베어냈다. 신동욱 당시 감사실장이셨던가요? 네. 예. 나무를 베어냈다 이래가지고 유경재단의 폭력 사태가 시작됐고 2007년에 2차 유경재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정말 아주 이제 치열했습니다. 박근영, 박지만 충돌. 박근영 대 말하자면 박지만, 박근혜, 최 씨 일가가 한편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당시 박지만 회장을 적극 지원했다. 폭력 사태 주도 7인 회의에 박용철, 고 이춘상 등이 포함돼 있었고 정윤회가 배후에서 움직였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남매 관계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들어보시죠. 자매지간에 싸움을 해서 여동생의 언니의 유경재단을 뺏었다라고 보도가 거기 뭐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최태민 씨를 나가라고 한 것이다. 언니는 그대로 이사장을 하라는 것이고 언니를 보호하려고 그걸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매지간에 오해가 생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유경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측근인 최태민 씨를 나가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곧 나를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최태민 씨가 증언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춘상, 정호성, 이재만 씨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경재단에 그 사건 현장에 제 증언입니다. 그분이 핵심 당사자입니다. 눈을 뽑아버리겠다. 껍질을 벗겨서 말려 죽이겠다. 그 손으로 제 얼굴에 문대입니다. 우리는 뭉둥이야. 섬집. 지금 저게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저기 본인 얼굴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센인이? 그렇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네. 유경재단 폭력 강탈 사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사실은 그 당시 그날 저희들이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고 예. 경찰들은 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들이 중앙지검에 가서 당직실에 다시 도움을 청했고 예. 중앙지검에서는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가라고 토스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서울경찰청에 가서 다시 예. 서울경찰청은 광진경찰서로 토스를 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 박근혜 대통령 주변과 박지만 회장 주변 사람들의 장난이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8시 반경에 박지만 회장. 아니 그렇게 3인칭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일행 그러니까 신총장이? 직접 신총재가? 그렇습니다. 직접? 그렇습니다. 감사실장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 저 사저에 가서 갔죠. 네. 도움을 청하러 갔죠. 왜 뒤에 배우 조종이 그 박근혜 현 대통령이 조종한다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하러 거길 가요?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 만나고 편지만 주고 왔어요? 네, 그렇죠. 경비실에서 만나게 해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편지만 저희가 전달했고 네. 그리고 청담동 박지만 회장 집에도 갔어요? 네, 방문해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그리고 9시에 폭스바겐 승합차 네. 그리고 승용차 2대가 급정거를 하면서 나타납니다. 예, 예. 그리고 개한 10여 명이 예. 마스크를 하고 예. 백주대낮에 폭행과 함께 납치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시 그 납치된 차량은 유경재단 분규 현장으로 들어갔고 예. 유경재단 본관 좌측에 예.
외부인 접견실에 감금당해서 예. 한센인들로부터 폭행과 네. 조금 전에 방송에 나갔던 그 워딩 그대로 네. 그 한센인들이 그런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협박을 가했습니다. 하고. 네. 그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때 저 감사실장 하던 저 신동욱 총재도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박근영 이사장도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네. 제가 지금 경찰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경찰들은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 저 모자 쓴 사람이 접니다. 그 이제 저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하나 방금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보도에 보면은 예. 처음에는 먼저 박지만이죠. 박지만 회장, 이지 회장 쪽에서 뭐 저 한센인 등에서 등등등 해서 한 100명을 갖다 동원했다. 예. 그래서 박근영 당시 이사장 쪽에서도 보면 용역을 한 250명 동원했다 하는 얘기했던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요일 날 가족과 단란하게 일요일 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조직 폭력배들이 집을 강탈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다 폭력으로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서울역에 가서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요? 아니면 싸워야 되나요? 경찰도 공권력도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내가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고 그 주변 분들에 의해서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그걸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지만 뭐 용역을 부르긴 불렀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예. 그렇게 됐지만 제 판단은 결국은 돈과 조직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그 저기 당시 폭력에 그 참여했던 사람이 최근에 그 TV 한 곳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예. 그 한 달에 걸쳐 가지고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치열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영 씨가 지금 빚지고 있는 게 그때 그 250명씩 계속 동원해서 예. 되찾으려고 사람 동원할 때 그 아, 동원비로 그때 쓴 든 비용이 빚이 지지됐다? 다른 이유로 빚질 이유가 없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예. 빚졌다는데 그게 맞아요? 예, 그 한 달 동안 뺏고 뺏기는 전쟁은 아니었고요. 예. 정확하게 15일 정도로 전 기억을 합니다. 보름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아내가 동원한 용역들은 그 안에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50명이나 동원돼서 그 얘기는 좀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봤어야 될 그러면 것 하나 같고요. 더요. 그럼 그리고 경찰이 왜 그 전에 참 그거를 안 말리고 그냥 발장 끼고 바라봤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하기 전에 신 총장님 도대체 유경재단의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그건 나도 그렇게 서로 그 목숨을 건 쟁탈전을 벌이는지 그것부터 좀 그 감사실장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경재단은 현재 부지는 32,000평입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 현재 저기 강원도 땅에? 선호동. 아니 서울 시내 한복 그걸 아유 정확하게 일부러 얘기해요. 왜 그러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32,000평의 대지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 용지로 풀려 있는 곳이 어린이 대공원역 1,500평이 상업 용지로 풀려 있습니다. 아이고 그 땅값 굉장하겠네. 그게 아마 상업용지. 상업용지로 풀렸으니까. 그리고 현재 그 당시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공시시가가 8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현 시세로 하면은 그게 3조 원까지 나온다고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 할 때 2007년에 8천억 10년 전에. 공시지가. 그렇습니다. 그 저기 뭐야 되고. 그 남산에 있는 그 남산에 있는 회관 이거는 남산에 있는 회관을 매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거 저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박근영 이사장이 이제 이사장을 맡다가 소위 뺏긴 게 예. 지금 바로 폭력 양측의 용역을 동원한 폭력 사태에서 결국엔 폭력 싸움에서 밀려서 예. 결국엔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거 오래입니다. 조금 들어보시고 그럼. 아니 그거 오래. 처음부터 그렇게 왜곡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곡된 게 아니라 질문 다 왜곡된 들어보시고 질문입니다. 방금 폭력에 의해서 왜곡된 질문이에요.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부 부장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질문을 들어보시라고. 조금 전에 마무리하고 답변 기회를 네. 저 드릴 때니까요. 반박 기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방금 폭력 싸움에 의해서 밀려서 쫓겨났다 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폭력 사태에서 밀려서 쫓겨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배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어떻게 싸움을 한 겁니까? 그거 일방적으로 쫓겨난 거다. 그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네, 쫓겨났다는 건 맞고. 뭐 그거 갖고 그러면-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최소한의 법치 국가인데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 유경 재단에 이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동 그 당시 교육청이라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관할 그거를 재단을 관리하는 그 감독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예, 그 예를 들어서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예. 원래는 그러한 거를
그러니까 감사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재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은 후에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당시 성동교육청에서 박근영 이사장이 1990년 12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경재단의 직원이 300명이었어요. 그 당시 평균 보너스가 600에서 800%였습니다. 신군부 정권 하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프레임이 붙어서 이렇게 취직이 되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소속 직원들이 전부 다 유경재단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이사장께서 청와대 영예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걸 다 품다 보니까 재단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게 언제 박근혜 이사장 시절에?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박근영 이사장 체제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유경재단은 공익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유경재단은. 그렇게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예식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사업을 광진구청으로부터는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동교육청에서 불허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영 이사장 측에서는 예식장을 하지 않으면 유경재단 자체를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예식장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동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했겠죠.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측에서는 감사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성동교육청에서는 이사장 승인을 취소한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소위 물리적 싸움의 단초가 된 거죠. 그런 일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건 2004년경이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07년 11월 28일 그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아침 29일에 삼성동 박근혜 의원, 근데 의원이었죠. 그래서 자택에 가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박근혜 의원을 당시 처형이죠. 만났습니까? 그때는 아직 뭐 처형되기 직전입니다만은. 만날 수가 없었죠. 방 하나 그 문은 열어줍니까? 아니죠. 그 경비가 계셨는데 경비께 저희들이 상황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의원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그 만날 수가 없다고 강하게 거부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남겼고 그리고 심지어 제 명함까지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뭐였습니까? 삼성동 사저의 경비원마저도 최순실, 최태민 씨가 심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날 수가 없었겠죠. 저는 이제 왜 그걸 여쭤보냐니까 2007년 11월 27, 28, 29 그 무렵이면 본격 대선이 시작됐을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와 여당의 정동영 후보와 그 당시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맞붙어 있었고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도 보면 정신없이 박진 의원이죠. 어떻게 보면 슬슬 지원에 나설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앞서들 이재경 소장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보면 갑자기 검찰은 가서 오면 가서 저 경찰에 가서 얘기해. 그런 얘기했고 경찰은 와서 수수방관했고 또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한 의원 그 한센 그 임모 의원 있죠. 뭐 그분들이 나서서 그런 것인지 현역 의원들이 즉 박근혜 의원을 추종하는 그 당시 의원들이 나서서 경찰이 개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너희들끼리 이른바 남매끼리 싸우는데 경찰이 굳이 개입하기 그 당시에는 참여정부 시절이거든요. 굳이 개입하기 싫다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그 당시 어떤 감사실장이었죠. 그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진경찰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광진경찰서가 사전 정지 작업을 당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지만 박근혜 쪽에서 그 당시 그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성동경찰서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성동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막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유경재단의 금고를 도끼로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찰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광진경찰서 소속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들이었습니다. 무법천지 아닐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하나 신정재 생각은 그런 경찰이 그 당시면 사실 이제 우리 황태순 평론가 말씀처럼 2007년 11월 28일 날 이렇게 하시죠? 1차 폭력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경찰이 손 놓고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후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낙선한 상태인데 의원이 그런 상태인데 부과했거든요. 경찰이 손 놓고 있도록 손을 썼다 이런 그거 얘기 일일이 지금 따지다가는요. 오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까워요. 신동욱 총재 나와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저희가 다루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데요. 뭘 밝혀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경재단을 왜 가지고 삼남매가 그렇게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이거 얘기 왜 해요. 최태민 일가가 이걸로 돈을 챙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죠. 네? 그거 아니에요. 유경재단 해가지고. 맞는 말씀. 그 돈 빼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박근영 이사장할 때 왜 못 빼먹었어요? 감사실장 얘기해 보세요. 네? 그때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근데 뭐 수영장 해서 남았어요? 뭐 저 예식장만 했으면 돈이 엄청 연간 얼마나 됐어요 돈이? 유경재단 2007년에 유경재단에서 돈벌이가. 2007년에 저희들이 유경재단 수입을 보니까 20억 정도가 1년치 수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임금하고 기타 진행되는 뭐 나가는 경비가 있겠죠. 경비들 당연히. 포함해서 예. 그게 고정 경비도 있고. 2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적자 운영이었다. 그러니까 한 매년 한 1억 정도 적자 경영을 했고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언론에 잘못 오도된 부분들이 예. 박근영 이사장이 유경재단 경영을 하지 못해서 적자가 심지어 80억에서 150억까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왜곡된 겁니다. 그 적자는 그 당시 박근혜 이사장과 최태민, 최순실 씨가 유경재단에 개입하고 난 그때 부채입니다. 그 부채를 박근영 씨가 고스란히 따는 것뿐입니다. 아, 박근영 이사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돈을 다 빼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영 이사장은 투성이인 거를 덤탱이를 쓴 거죠. 덤탱이를 쓴 거고. 덤탱이를 쓴 거죠. 그래서 그나마 20억 수입에 21억이니까 적자 폭을 줄여놨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뺏겼다. 그렇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 좀 하나 여쭤보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박근영 이사장을 폭력으로 해서 몰아넣는 그 과정에 있죠. 네. 제가 그 법적인 걸 한번 여쭤보는데 이미 그 전에 네. 그 교육청에서는 그 목적의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사장 승인을 취소했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그거 다 상황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자 그 있던 그 폭력에 의해서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새로 됐죠. 그렇습니다. 임시자가 이사장? 들어왔죠. 누가 됐어요? 조수연 이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글쎄요. 누구 사람일까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실제 그 사람이 임명될 때 이사들의 정식 회의에서 임명됐죠. 아,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유경재단은 그 박근영 씨가 그 당시 이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채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폭력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리고 대법원 선고가 2008년 5월 달에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에 1%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예. 그 이후 패소되고 난 이후에 예. 박지만 회장이 임시이사를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임시이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박근영 이사장 시절의 예식장은 불법이고 예. 지금 현재도 예식장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임시 점이 이사장 체제가 들어와서 예식장은 불공정하다. 합법이냐? 예,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